그러니까 성공하는 시퀀스는 요거 3개를 반복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로드맵이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스톨라니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를 오늘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주식 투자를 한다. 이 3가지가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일견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면 당장 나도 부유하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함정이 있죠.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부자랑 결혼했다가 좀 이혼 어떻게 잘하면 이제 상대방 재산을 다 뺏을 수도 있고 뭐 좀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위자료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좀 배우자라 하더라도 또는 오래 결혼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내가 부유해질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제 상대방 돈이면 내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는 좀 권유드리고 싶거나 뭐 개인적으로 선호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사실 사업만큼 돈 잘 버는 게 없죠. 사업이 너무 좋죠. 사업가들이 다 비싼 데 살고 돈 잘 법니다. 근데 뭐가 있죠, 단점이? 망하니까. 아주 높은 확률로 망하기 때문에 사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나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 그리고 아주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좀 선호되어지는 것들을 산다면, 그러니까 휴지 조각이 되어서 없어지지 않을 만큼 뭐 그 정도의 것들이 아닌 우량한 자산들을 산다면 반드시 오른다. 그게 400년간의 통계다. 부동산과 주식은 동일하게 올라간다. 이것도 역시 통계다.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부동산과 주식이 똑같이 오른다면 뭐가 더 좋냐? 부동산이다. 왜?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2배가 올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억 원어치 주식을 사서 20억이 됐어요. 그럼 이제 2배가 됐죠. 근데 10억짜리 어떤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70% 또는 90%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 돈은 1억 들어갔는데 10억을 벌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똑같이 캐시가 10억 있었을 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10억 원어치밖에 못 사지만 물론 이제 주식도 대출이 있죠. 근데 그거는 활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다른 편에서 제가 설명을 예전에 드렸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다시 드리거나 할게요. 그러나 주식은 웬만하면 대출 받아서 하는 거 아니다. 근데 부동산은 대출이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편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우량자산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고 10억이 내가 캐시가 있었을 땐 20억, 30억, 50억 또는 100억짜리 물건도 우리가 손댈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똑같이 100% 수익률이 난다면 10억을 가지고 100억을 벌어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을 1대1로 비교하자면 부동산을 추천드리고 싶다. 이게 제가 여태 드려왔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와 사업을 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제가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기 전에도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성과들을 올렸었고 아프고 나서도 굉장히 좀 유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부분인데, 투자와 사업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투자는 어떻죠? 절대 잃으면 안 돼요. 투자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사업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내가 사업부터 시작했을 때, 사업에 올인했을 때 그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배워가면 망하잖아요. 배워가서 하다 보면 망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투자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투자라는 건 왜 잃지를 않아야 되냐면, 무조건 벌어야 되냐면, 우리가 100만 원이 있는데 50%를 한번 벌었고 한번 50%를 잃어보겠습니다. 100만 원에서 50% 수익률을 얻으면 우리는 150만 원이 되죠. 근데 실수로 50% 손실을 냈어요. 그러면 75만 원이 됩니다. 다시 이번에는 손실부터 놔볼게요. 100만 원에서 50% 손실이 나서 50만 원이 됐습니다. 다시 50% 수익을 내면 75%가 돼요. 어떻게 해도 똑같은 플러스 50%와 마이너스 50% 2가지를 했는데 둘을 합산했을 때 제자리가 아니라 75로 떨어지죠. 똑같은 수익률일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플러스가 더 높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손실을 절대 보면 안 되는 게 투자다. 근데 사업은 있잖아요. 우리가 무한정할 수만 있다면, 주식을 무한정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똑같이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망할 거예요. 제로에 수렴하겠죠. 근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사업은 언젠가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업을 계속할 캐시가 없다라는 거죠. 사업은 망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잃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포기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포기만 안 하고 계속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지선다인데 또는 십지선다, 백지선다인데 무한으로 답안지를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언젠가 정답을 맞겠죠. 그 정답이 될 때까지 우리가 도전할 수만 있다면 사업은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벌이면 돼요. 계속해서 투입할 수 있는. 이제 BCG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에 요거 많이 보셨나요? 요게 이제 뭐냐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 만든 매트릭스인데 예, 여기 석세스 시퀀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시퀀스는 요거 세 개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기 캐시카우에서 나오는 돈으로 계속 퀘스천 마크에 던지는 거예요. 던졌더니 이게 독으로 변해요. 그럼 버리는 거죠. 던졌더니 독으로 변해. 독은 밑빠진 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밑빠진 독. 괜히 돈만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히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암처럼 도려내면 돼요. 그리고 이런 퀘스천 마크 중에서 스타가 나온다면 그게 우리를 점프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퀀텀 점프라고 하죠. 한 번에 양자 도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도약을 시켜주는 걸 우리가 스타라고 부릅니다. 진짜 큰 부자가 되는 건 스타가 필요해요. 그 스타에게 우리가 돈을 던지기 위해서 캐시카우가 먼저 확보돼야 되고 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퀘스천 마크에다 던져서 스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일례로 카카오가 두나무, 업비트 아시죠? 이 코인을 가장 많이 거래하고 있는 지금 거래소가 업비트고 그 업비트의 카카오가 딱 2억 던졌죠. 2억. 업비트라는 퀘스천 마크에 2억을 던졌고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그게 자산 가치로 몇 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억이 뭐 2조 요 정도까지 올라갔고 배당으로만도 연에 뭐 900억?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단돈 2억으로요. 근데 카카오는 그 2억 정도는 그냥 던질 수 있는 거죠. 예, 퀘스천 마크지만 뽑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던져보겠다. 툭툭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캐시카우의 힘입니다. 캐시카우가 우리를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주지는 못하겠지만 캐시카우에서 나오는 그 캐시로 우리가 퀘스천 마크에 던졌을 때 그게 바로 우리를 퀀텀 점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건 차익을 얻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캐시카우가 없다면 캐시카우부터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모두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스타일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길이 각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분들에게 뭐 100%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요거는 다 경험해보고 그랬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에 맞춰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흘려들으셔도 좋고 아 나도 저렇게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요 로드맵은 제가 역시 이제 카페에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에서부터 내용을 대략 정리해보면 캐시카우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인간이 2명 중에 1명꼴로 거의 암에 걸리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또는 암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유병장수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계속 온몸이 아프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요양하면서 노후를 맞아야 될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결국 캐시카우다. 보험만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큰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중에 가서 보험을 타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돈이 작을 수도 있고 또는 진단비가 클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러분들이 저처럼 고해감에 걸린다던가 이러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실비보험 같은 게 병원비를 커버해 줄 거라고 생각하셔도 실비보험 같은 것도 예를 들어 1년이 나오다 보면 다음 6개월은 쉬던가 또는 6개월이 나왔으면 다음 6개월을 쉬는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들 때문에 정작 여러분들이 아주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시즌이라든가 큰 비용이 들어갈 그때는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 와중에도 현금 흐름이 있어야지만 이 유병장수 시대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을 거고 질병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서도 퀘스천 마크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캐시를 계속 던져야 될 거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스타를 발굴할 수 있는 힘을 줄 텐데 그때 필요한 건 캐시카우다. 그 캐시카우를 먼저 확보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쭉 훑어내려오면서 왔던 어떤 그 논리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 스테이지를 제가 좀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로 했어요. 자, 첫 번째 스테이지 1은 재테크 기초예요. 처음에는 일단 기초 다지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죠. 부동산만 아시는 분들 다 망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만 파고 부동산만 했던 분들 금융이라든지 글로벌 경기라든지 뭐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무조건 레버리지다, 뭐 썩빌이다, 지방부동산이다 하면서 계속 정말 영끌하고 혼까지 담아서 하다가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왜? 글로벌 경기라든지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얼만큼의 안배를 하고 좀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난 10년 동안 왔던 그 길을 그대로 가면 11년째도 똑같을 거다라는 요 가설이 실패하면서 한 번에 다 한강물로 뛰어들었죠. 그때 뭐 경매 투자해가지고 집 수백 채 있던 사람들도 한 번에 자살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 전반에 대한 상식은 가지고 어떤 나의 무기들을 장착해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기초 다지기로 여러분들이 재테크 일반을 스터디하시기를 바래요. 요거는 닥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웬만한 재테크 관련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들 그냥 스테디셀러들 쭉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어봐서 내가 어깨너머로라도 또는 뭐 대충 흘려라도 들은 것들이 있다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되니까
일단 그냥 다독을 하세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구별하지 마시고 재테크 그 코너에 있는 책들은 웬만하면 다 다독을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그러나 역시나 책에서 오픈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점에서 파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강의로 보완을 하시던가 아니면 또 어떤 그루들, 좀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그런 사람들을 웬만하면 만나서 그 곁에 붙어서 최대한 많이 귀동량도 얻고 경험을 좀 이렇게 전수받고 또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동지가 되고 친구가 돼서 공유를 하다 보면 실전적인, 실제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스터디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까지 강조해온 캐시카우.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현금 흐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현금 흐름을 제대로 만들려면 지금 이제 제가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예,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정주행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주행을 한번 쭉 하시면서 저 얘기도 내가 귀담아 드러나 봐야겠다 라고 해서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법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고 왜 좋은지, 세금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많이 보시면 좋고 제 채널 아니어도 요즘엔 유튜브에 너무 많은 좋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어떻게 내가 투자할 거다라는 그런 세팅을 미리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가, 오피스텔, 공장, 창고 같은 걸로 또는 주식 투자의 배당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만드는 현금 흐름과 다음 스테이지의 현금 흐름이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 만드는 현금 흐름은 굉장히 안전한 것들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길 수밖에 없는 투자. 부동산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공장 같은 거 임차는 100% 맞출 수 있고 내가 넣은 돈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만날 수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물건들 여러 개를 발견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 하지만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뛰어만 다닌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수익률 4%가 넘어가는 것들 찾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것도 1층에 1층 코너 자리에 4% 넘어간다? 그런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억을 투자했을 때 100만 원 나오는 게 그런 거 찾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찾은 것도 200만 원 나와요. 그리고 임차인도 너무 확실하고 그거는 이제 뭐 무슨 분양사가 장난질 해가지고 하는 그런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 임차인이 나가도 내가 장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고 찾으면 분명히 물건은 나오거니와 서울 찾을 필요 없죠. 캐시플로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방 물건이라도 탄탄한데 수익률이 높다. 그럼 가는 거예요. 지방 물건은 매매가 잘 안 됩니다. 차익형 투자를 하기에 지방이 좀 부적합해요. 매기가 확실히 서울 경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싸게 샀다 한지언정 잘 안 팔린단 말이죠. 근데 임대는 잘 놓아질 수 있어요. 지방의 공단 근처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 임차는 잘 나갑니다. 근데 수익률 말도 안 되게 좋게 나올 수 있고요. 무피 투자, 풀피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증금까지 받고 대출 받고 나면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거나 또는 돈이 더 남아도는 현상이 상가나 오피스텔, 공장 창고에서 분명히 지금도 물건들이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보를 해서 지방 물건 내가 안 판다고 가정하고라도 임차를 잘 맞출 확신이 든다면 그런 물건들로 일단 나의 캐시플로우를 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확보를 하고 나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주식이나 배당. 저는 배당금으로 1년에 2천만 원을 세팅을 해놨어요. 왜냐면 2천만 원 넘어가면 이제 분리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딱 분리과세로 15.4% 절세할 수 있는 구간만큼 저한테 배당이 떨어지게 세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에서도 배당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가, 오피스텔, 공장, 창고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세팅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유 오피스, 공유 창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 투자 뭐 무슨 장이나 무슨 방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사실 대부분이 좀 위험해요. 그러나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데 상가를 하나 샀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쓸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도 도전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달 창업. 제가 지금 배달 가게만 여러 개 있는데 다 잘 되거든요. 지금 뭐 배달 죽겠다 하고 뭐 무슨 배달비 플랫폼이 다 가져간다. 배달비가 너무 비싸서 배달 장사 망하고 있다. 이런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저랑 동업하는 형이 이제 최근에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 거야? 안 할 거냐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차피 할 거고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돌파구를 찾는 게 사업가라는 얘기예요. 뭐가 나빠서 못한다. 부동산 정책이 나빠서 나는 투자를 못한다. 또는 뭔가 뭐 플랫폼이 나빠서 뭘 못한다. 이런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가는 어쨌든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고 돌파구를 찾는 사람이고 해내는 사람인 거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꽤 여러 개의 배달 매장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구에 1위를 찍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굉장한 캐시카우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만에 하나 내가 투자한 1층 상가 중에 좀 흠해진데 C급, D급 상권이라면 배달 장사를 내 가게로 채워도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죠. 망하면 말지 뭐 하고 더 리스키한 것도 도전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도전해보면 좋은데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안전한 부동산에서 캐시카우가 확보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월 1,000만 원, 2,000만 원이 확보되었다면 그걸로 조금 위험한 투자를 해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공유오피스 얘기를 들어볼까요? 공유오피스 창업하는데 정말 작게 잡으면 1억, 그 다음에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월 1,000만 원 정도 이상 세팅을 만약에 했다면 1년이면 1억 2천이잖아요. 그러면 공유오피스 하나 굴릴 수 있어요. 최근에 강남에 오픈한 거예요. 그건 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저희 특강 때 제가 모셔올 저희 운영팀장 기준으로는 걔가 강남에다 차린 거 65평짜리고 실투잡이 1억 들어갔는데 지금 한 달에 2,300~400씩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세팅만 했으면 됐겠죠?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 세팅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 유튜브도 저번에 왜 치킨 먹방 하면서 마지막으로 권고 드렸는데 유튜브도 반투 너는 뭐 아는 게 많으니까 경력 있으니까 말 잘하니까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튜브로 저는 지금도 유튜브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추가로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안 찍고 지난 몇 달 동안 놀고 맨날 아프다 뭐 요양한다 하고 놀았는데도 영상 안 올려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이게 온라인 부동산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진짜 초보 같은 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하시고 저보다 수익 훨씬 많이 냅니다. 제 후배 녀석도 유튜브 시작했는데 그러면 영상 3개 올리고 컨설팅 해가지고 3천 몇백만 원 받았어요. 조회수도 몇십밖에 안 났어요. 하지만 자기 전문 영역을 판 거예요. 그리고 기말TV라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게 생각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렸는데 기말TV라는 데도 그분 자기가 그날 공부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빌라와 뭐 다가구는 이게 달라요. 뭐 이런 영상 하나씩 해서 올리는 분이에요. 처음엔 얼굴도 안 깠어요. 전문적인 분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스크립트 차고 자기 이렇게 목 아래 요 가슴까지만 나오면서 꾸준히 영상 올리신 거예요. 한 100개까지만 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여러분들의 재테크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의 반복. 그것만이 공부라니까요. 아무리 여기서 지금 들으셔도 나중에 가면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한 내용 100%? 99%? 아니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70%면 대단한 걸 거고 30%도 기억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내 블로그에 또는 뭐 제 카페에 와서 적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카페를 만드셔도 좋고 유튜브를 만드셔도 좋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인스타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거기에다가 인풋과 아웃풋을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권고를 드린 이유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재테크 유튜버인데 여러분들 다 재테크 유튜버 만들어서 경쟁자 만들어봤자 저한테 마이너스잖아요. 제가 왜 공부하겠어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제 주변 모든 사람한테 추천하니까. 이거 보고 있는 전에 제 직원, 지금 제 직원, 지금 제 친구, 지금 제 뭐 아무튼 가족들 다 있거든요. 다 이 사람들 보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도 계속 얘기를 해요. 하라고. 자존감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게 진짜 도움이 된다고. 구독자 숫자랑도 상관없어요. 예. 재테크 유튜버들 중에 저보다 훨씬 구독자 작고 훨씬 비전문적이라 할지라도 저보다 수익 높게 올리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세요. 그렇게라도 하시고 이런 거라도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추가되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3억짜리 부동산 하나 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해가시고 우리는 물론 이제 3억짜리 정가 주고 살 건 아니기 때문에 경매도 활용하고 레버리지 활용해서 웬만해서는 우리가 무피나 풀피 또는 아주 적은 돈,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사이의 돈으로 좀 계속 모아가는 거죠. 예, 그렇게 모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 이 단단한 캐시카우를 만들어 놓으면 스테이지 2에서는 약간 위험한 고위험 투자, 아까 얘기했던 카카오가 두나무 투자했듯이 요런 류의 투자들, 온라인 부동산, 코인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죠.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나 이거 잃어버려도 다음 달에 나오니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2주치 월급으로 트위터 샀죠. 그냥 샀어요. 그냥 사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대주주 해가지고 다 산 건 아니지만 대주주가 됐어요. 그래서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1단계의 그 현금 흐름,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해놔서 이걸로 2단계로 넘어가서 공유오피스라든지 이런 걸 투자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유행하는 고위험 투자들,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 예, 온라인 부동산들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없어지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사고 안 팔고 가만히 있다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요 스테이지로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프업.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되셨으면 진짜 어떤 거물급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포트폴리오 쌓기. 여러분들이 재테크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에 대처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걸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가 쌓여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 있겠죠. 그리고 마케팅 플랫폼, 온라인 채널 구축.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예. 제 친구놈 중에 하나 그 장사하는 사람들, 매물 양도양수하는 카페 가지고 있는 놈이 있는데 걔도 결국 양도양수를 그냥 하러 다니는 놈들은 돈을 못 벌어요. 근데
그 카페를 갖고 있으면 자기가 언제든지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지방 부동산, 시골 부동산들은 유튜버들이 다 팝니다. 시골 부동산 유튜버들이 중개매물 유튜브에 올리면 삽시간에 팔려요. 전원주택 같은 거 옛날에 팔기 정말 어려웠지만 이제는 미친듯이 잘 팔립니다. 왜? 유튜브라는 마케팅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걸 나중에 확보를 하면 내가 어떤 식의 사업에 접목시킬지를 좀 고민해보고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부자가 되는 건 간단합니다. 팔 수 있는 물건을 싸게 사온다. 경매가 싸게 사온다라는 거에 어떤 집중하는 거라면 팔 수 있다라는 거의 핵심은 마케팅이죠. 내가 어떤 툴로 이걸 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이거를 내가 팔 수 있는가. 그때 중요한 건 마케팅 플랫폼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놓으시는 게 그 다음에 점프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꼬마 빌딩을 꼭 하셔야 돼요. 꼬마 빌딩을 왜 해야 되냐? 꼬마 빌딩 하면 진짜 귀찮거든요. 꼬마 빌딩 중엔 다가구도 들어갈 거고요, 조그마한 상가도 들어갈 거예요. 해보면 수익률도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예. 뭐 수익률 4% 나온다고 해서 사도 요즘처럼 금리 올라버리면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거기다가 또 귀찮은 거 되게 많고요. 세금 계산서 떼어줘야지. 또 뭐 다가구 같은 거 하면 막 원룸 같은 거 해가지고 하면 거기 이제 막 좀 아무튼 인생 고단하게 사시는 분들 막 술 먹고 한밤중에 전화 와서 막 보일러 터졌는데 찾아오겠다는데 아주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청소도 해야 되고 세입자들 말썽 부르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큰 건물들, 아주 거대한 일들을 할 때 밑바탕이 돼요. 조그만 걸 하나 해봐야 그 구분 상가의 이 가치 평가는 수익률로 합니다. 근데 꼬마 빌딩, 꼬마 상가 그런 거는 땅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대한 개념, 수익률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잡힐 수 있고, 이걸 관리하는 개념, 신축하는 개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 볼 수 있는 게 꼬마 빌딩들이에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한두 번 몇 번 해보다 보면 시행도 별거 아니구나, 건축도 별거 아니구나, 요건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쌓이실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사업계획서 같은 거 써보는 거, 컨설팅 보고서 써보는 거, 이런 거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준비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시행도 할 수 있고요, 큰일도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결국 스테이지 3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거대한 부동산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관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부동산들을 관리해보면서 이제 무위험 차익을 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고 사업하는 데서 관리를 맡는다는 건 결국 무위험이잖아요. 물론 이제 영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다음에 교육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뭔가 학원을 차릴 수도 있고, 이렇게 유튜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대 빌딩들, 서울에 있는 이름 내놓으라면 알만한 그런 거대 빌딩들, 그런 데는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률로에서의 수익보다도 가장 좋은 건 결국 그런 땅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심지어 지금 거의 여의도나 뭐 테헤란로나 그 광화문이나 이쪽 일대는 거의 공실률이 제로에 가깝고요. 여의도 같은 데는 그냥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 땅을 갖고 싶어하는 주체가 있죠. 누구냐? 연기금들. 연기금들은 가만히 있어도 매달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사대보험으로 뜯겨가지고 모이고 있죠. 그 모인 돈들을 쓸 데가 없어서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50%는 직접 운용하고 50%는 운용사한테 맡깁니다. 그럼 운용사는 그거 가지고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울 시내의 아주 중요한 오피스 같은 것들을 사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넘쳐나는데 공급은 없다. 그래서 빌딩 가격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스테이지 3까지 넘어가는 그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든 카페를 통해서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밟아나가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 정도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내가 이게 올인해가지고 이거 망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으로 사업할 때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지, 망하면 말지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캐시카우만 충분하다면 망하면 말지 뭐 딴 거 하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라면 괜찮아요. 뭐 카페 하나 차렸다가 뭐 안 되면 내 사무실로 쓰지 뭐, 그래 버리면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캐시카우를 좀 잘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